안녕하세요. 비키니 프로 명민정입니다. 헬스장에서도 진짜 많이 하시고 집에서도 홈트로도 많이 하시는 스플릿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플릿 스쿼트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스쿼트는 양다리를 동일하게 좌우로 벌리고 주저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인데, 스플릿 스쿼트는 다리를 앞뒤로 벌려서 나누어 놓고 똑같이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런지와 스플릿 스쿼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태는 비슷하지만 런지는 다리에 이동값이 생겨요. 움직이면서 하는 동작은 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정값을 가지고 하는 동작은 스플릿 스쿼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일단은 하체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근력, 근육의 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동 범위를 좀 잘 써야 하는 동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유연성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큰 하체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이 골반 주변과 몸의 전체적인 좀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성분들 하체 운동할 때 둔근, 힙의 발달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둔근의 발달만 따로 빼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사실 조금 적어요. 오늘 하실 이 스플릿 스쿼트는 둔근 포함해서 하체 전체적인 근발달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플릿 스쿼트를 꼭 해주셔야 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좀 맨몸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플릿 스쿼트도 기본적인 내 몸을 가지고 하는 자세가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게나 가동 범위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팁은 고무블럭이 있어요. 고무블럭 보시면은 정사각형의 형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두 블럭을 가지고 좀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선에 내 발의 중앙을 밟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발의 너비는 나의 바깥쪽 골반 너비 11자로 설정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자, 스플릿 스쿼트는 다리를 앞뒤로 나누어서 하는 스쿼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편한 발을 먼저 앞선으로 옮겨서 밟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발은 뒷선으로 옮겨서 밟아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간격이 조금 불안정하고 어렵다라고 하면은 보폭은 조금 더 줄여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스플릿 스쿼트는 한 다리로 하는 스쿼트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그 한 다리가 어느 다리냐면 앞에 있는 다리. 앞에 있는 다리로 하는 스쿼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해서 일단 세팅은 발의 모양을 맞추신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는 관절들을 약간 위로 타고 올라가듯이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발바닥의 접지. 항상 발바닥은 우리 몸의 받침대고요. 발목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다리는 발바닥 전체가 바닥을 다 디디고 있는 느낌이 드셔야 되고, 뒤에 있는 발은 까치발을 들어 올려서 내 발가락과 앞꿈치가 바닥을 디디고 있는 느낌이 드시면 돼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골반의 모양새예요. 저는 지금 왼다리를 뒤로 뻗고 있으니까 뒤로 뻗은 다리 쪽의 골반이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돌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해서 중요한 거는 양쪽 골반이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해서 이거는 어떻게 느껴주시면 되냐면, 본인 손으로 골반을 만져봤을 때 내 골반 가장 튀어나온 앞골반 뼈가 양쪽 정면을 바라보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늘 하는 거, 약간의 오리궁뎅이, 복부를 길게, 가슴을 열어주시고 턱을 당겨 정면을 보는 것까지가 기본 자세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그대로 내 척추망국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접어내면서 바닥으로 수직 하강, 똑같이 스쿼트처럼 해주시면 되거든요. 앞에 있는 다리 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뒤에 있는 다리 쪽이 무너지기 되게 쉬워요. 해서 앞에 있는 다리 발바닥의 지지대를 딱 설정을 해 놓으시고, 따라 있는 무릎이 정면을 보신 상태에서 어떤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냐면, 뒷무릎을 접어내는 느낌으로 내 척추 전체가 바닥으로 가라앉듯이 내려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오실 때는 앞발바닥과 뒷다리에 전체적인 힘을 쓰시면서 그대로 위로 밀어내는 힘을 써주시면 좋아요.
해서 앉으실 때는 조금 천천히 이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고 내가 충분한 깊은 가동 범위가 나올 때까지 숨을 마셔주시면서 천천히 바닥 아래로 가라앉아 주실 거예요. 일어나실 때는 약간 강한 힘을 동원을 해서 발바닥으로 내 몸 전체를 하늘 위로 밀어내는 힘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동안 앞에 있는 다리랑 뒤에 있는 다리의 동그란 무릎뼈가 이동값이 생기지 않도록 정면과 바닥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위로 밀어주기.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위로 밀어주기. 가동 범위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불편하지 않은 곳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해서 앉으실 때도 내 척추의 모양새가 변하지 않고 무릎 관절에 비틀림이 없고 내가 몸의 힘점을 충분히 잡은 상태에서 최대치 바닥 아래로 가라앉아 주시고 올라오실 때도 골반의 흔들림이나 척추 정렬의 변화 없는 곳까지만 최대치 위로 밀어내는 힘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맨몸으로 하는 스플릿 스쿼트가 익숙해지셨다면 운동에 대한 강도를 좀 올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하는 스플릿 스쿼트 자세에서 무게를 추가해 보는 거. 그래서 덤벨이나 작은 가벼운 바벨이나 소도구를 이용해서 무게를 추가한 상태로 운동을 수행해 주시면 훨씬 더 근육에 대한 강직도가 올라가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있거든요. 그 스쿼트는 지금 하시는 자세에서 뒤에 있는 다리를 높이를 조금 올린 상태에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다리 쪽에 훨씬 더 많은 체중과 무게, 부하가 실리면서 좀 더 강한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의 높이 설정이 조금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헬스장에 있는 벤치가 나의 무릎 정도에 온다라고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신장이 작으신 여성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해서 드릴 수 있는 팁은 스미스 머신에서 높이 설정을 해서 그 위에 내 뒷다리를 올려놓고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혹은 레그 컬 머신에 보시면 발목을 거는 발목 패드가 높이 설정이 가능하시잖아요. 그 패드를 아랫단으로 내리고 한번 뒷다리를 올리고 하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벤치를 뒤에 둔 상태에서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헬스장에서 이용을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팁을 좀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블록의 간격 해서 2블록 정도 차지한 상태에서 벤치를 놓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뒤에 있는 벤치에다가는 뒷다리, 앞에 있는 2칸 정도 앞에 있는 선에 내 앞발을 옮겨서 밟고 서주시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맨몸으로 했던 간격이 세팅이 돼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혹은 본인의 다리 길이에 맞춰서 하셔도 되거든요. 뒤에 있는 벤치에 뒷다리를 올려놓으시고 그 위에 골반을 얹어 놓으신 상태에서 반대다리를 앞쪽으로 최대치 다리를 뻗어 놓고요. 그 상태에서 반대다리로 체중을 옮기면서 일어나 주시면 조금은 내가 수행하기 편한 간격을 설정하시기에는 처음엔 좀 좋으실 거예요. 자,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는 맨몸으로 했을 때 다른 점은 뭐냐면 앞다리의 체중이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실린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는 거거든요. 해서 주의점은 비슷해요. 앞발바닥에 전체적으로 지면을 받는 힘, 그 위에 잘 세워놓은 발목, 그러려면 무릎의 이동성을 최소화하셔야 해요. 발끝과 무릎은 항상 같은 상태를 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약간의 오리궁뎅이, 복부, 가슴, 시선까지 신경 쓰신 상태에서 다리는 좀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뒷다리 무릎을 최대치 바닥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실 때는 앞발바닥으로 지면을 미는 힘을 이용하셔서 약간 강한 힘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최대치 일어나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앉으실 때는 호흡을
마시면서 내려가실 거고, 올라가실 때는 호흡을 내뱉으면서 발바닥으로 지면을 미는 힘을 써서 최대치 일어나 주시면 돼요. 무게를 많이 하지 않으신다면 이거는 총량의 법칙인 것 같아요. 내가 맨몸으로 하고 무게를 좀 가볍게 다룬다라고 하면 개수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무게를 조금 추가해서 수행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개수를 조금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맨몸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15개, 한쪽 다리당 15개씩 정도를 수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세트에서 많게는 5세트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동작을 워밍업으로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조금 적게 해주셔도 되고, 메인 운동으로 가져갈 거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무게 있고 강도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wanna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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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tonight. Maybe you can stay the night. I wanna be with you. I wanna be. Don't let this go. 이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 저만의 좀 팁이 있어요. 내 척추 정렬을 잘 유지하고 발바닥과 발목에 대한 안정성을 세워놓고 그대로 가라앉을 때 양쪽 무릎이 서로 어긋나게 최대치 앞으로 뒤로 멀어진다 라는 느낌으로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어요. 관절이 가동성이 좋아지면 거기 붙어있는 근육무리들의 힘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근육을 강화할 때 사실은 근육의 좀 길이감을 충분히 잡아주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 내가 최대치 깊숙이 앉는다 라는 느낌으로 가시려면 골반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연하게 잘 이루어지셔야 돼요. 해서 양쪽 무릎이 서로 앞뒤로 멀어진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치를 이용해서 하는 스플릿 스쿼트가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해서 그런 분들은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뒤에 얹는 다리에 높이차를 조금 낮춰서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본인의 무릎 높이 정도의 스미스 머신 높이를 설정을 해주시고, 하시는 방법은 벤치에서 수행하셨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뒤에 있는 바에 나의 발목을 얹어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뻗는 다리를 앞쪽으로 최대치 보내신 상태에서 그대로 앞다리에 체중을 옮기면서 일어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의 간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최대치 주저앉을 때 불편하지 않은 발의 너비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척추의 모양새 맞춰놓고 양쪽 무릎, 발바닥, 발목 세팅해 놓으신 상태에서 들숨을 이용해서 아래로 뒷다리를 구부리면서 앉아주셨다가 올라오실 때는 앞발의 힘을 이용해서 위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내려가셨다가 위로 올라오시고, 내려가셨다가 위로 올라오시고. 사실 외발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양다리에 좀 힘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실 거예요. 해서 내가 조금 더 안 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잘 되는 쪽을 따라가는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 이 상태에서 무게를 짊어지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스플릿 스쿼트를 하실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상체 정렬을 수직으로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 아래로 몸을 가라앉는 듯한 형태의 스플릿 스쿼트고, 하지에 전체적으로 무게를 좀 잘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이라는 거는 앞쪽, 뒤쪽, 그리고 둔근까지도 조금 더 다양하게 무게를 전달할 수가 있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둔근에 대한 타겟팅으로 옮겨가고 싶다. 상체를 약간 앞선으로 기울이시고 척추 정렬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과 무릎이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골반이 접히는 각도가 훨씬 더 깊어지면서 뒤편에 있는 둔부와
뒤터벅지의 길이감이 훨씬 더 길어지는 타겟팅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실 때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발바닥의 힘을 이용해서 내 몸 전체를 수직 위로 최대치 밀어내는 느낌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스플릿 스쿼트를 다양하게 한번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스쿼트의 중요성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스쿼트를 한 다리씩 나눠서 하는 외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플릿 스쿼트에 대한 중요성도 조금 더 높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외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좌우의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좌우의 불균형이 해결이 되면 양발 운동을 하실 때도 좀 더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해서 이 스플릿 스쿼트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